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찐 시민남자 리뷰어즈입니다. 다들 악기 찾기에 정신 없지만 혼자서 전생 찾기에 과몰입 중인 리뷰어즈의 아시두리안 10회 리뷰. 오늘도 역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인 10회였습니다. 특히나 한밤중 거실에서 대자로 뻗어 다리가 부러진 아줌마의 엔딩은 구산령이 찾는 머리푼 귀신보다 무서웠고, 11회 예고편에 등장한 백도희와 주남의 클럽씬은 도대체 이 드라마가 어디까지 가려고 이러는 건지 감도 잡지 못하게 만들었죠. 자, 그럼 드라마가 정신없는 만큼 리뷰도 정신없을 예정인 10회 리뷰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된 10회 진짜 많은 이야기가 구석구석 숨어 있었는데, 이은성과 가정부 아주머니의 전화통화로 꾸며진 엔딩 때문에 솔직히 벙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쓰러졌기 때문에 가사 도우미의 부재가 생기고, 그래서 두리안이 그 집에 다시 들어오는 그런 전개로 이어질 줄 알았는데, 두리안이 돌아오긴커녕 세면대 청소도 제대로 안 하는 외국인 도우미가 그 자리를 떡하니 차지했죠. 이은성의 요구에 따박따박 말대답하는 아주머니 음성이 속이 시원하긴 했지만, 그럼 굳이 아줌마는 왜 쓰러진 건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드라마가 다 끝나가는 마지막, 갑자기 분위기가 한여름 호러 드라마로 바뀌며 도우미 아주머니가 재등장했죠. 다친 다리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듯한 아주머니는 오밤중에 대뜸 이은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죠. 새는 죽을 때 그 울음소리가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하는 말이 착하다. 이 말이 누가 한 말이에요? 목소리는 9회부터 다 죽어가던 양반이 던진 이은성을 위한 퀴즈. 갑자기 전화한 것도 웃긴데 그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는 질문이었고, 이은성은 이내 그걸 내가 알아야 하냐며 화를 냅니다. 그리고 저 질문을 받은 이은성도 어이가 없겠지만 리뷰를 위해 이걸 해석해야 하는 저도 어이가 없어진 순간이었죠. 그래서 열심히 아줌마가 낸 퀴즈를 검색해보니 저 말은 조지장사, 김영야의 인지장사, 기원야선이란 논어에 수록된 글귀였습니다. 리뷰를 하다 이제는 논어까지 공부해야 하는구나 싶어지며 순간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나름 그 글귀의 뜻을 알고 나니 어쩌면 이런 해석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졌습니다. 일단 저 글귀가 등장한 배경은 병을 앓고 있던 증자가 자신을 방문한 맹경자에게 한 말입니다. 새는 죽을 때 그 울음소리가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하는 말이 착하다. 즉, 새가 죽을 때 그 울음소리가 슬퍼지는 것처럼 자신의 죽음을 인지한 사람의 마지막 말 또한 진솔하다 라는 뜻인데요. 증자는 그동안 맹경자의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가 다 된 김에 진솔하게 한마디 하자며 너 그따위로 살지 말라고 직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가정부 아줌마에게 대입해보면 그동안 이은성의 행실이 바르지 못했으니 내 죽기 전에 너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겠다 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도우미 아주머니가 죽게 될 거란 복선일 수 있는 거죠. 이후에는 임성환 작가의 특성상 집에서 갑자기 자빠져 죽은 아주머니가 귀신이 되어 살아있는 동안 수모를 준 이은성을 괴롭힐 수도 있고, 혹은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 단치감의 집에 어떤 풍파가 생기는 이야기가 등장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의외로 전혀 다른 해석 또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 뭔가 정신이 약간 온전하지 않은 듯한 아주머니가 이은성에게 너 이 말 누가 한 건지 알아? 라고 물었거든요. 말의 뜻을 물은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건지를 묻는다는 건 의미가 약간 다르니까요. 그래서 저는 왠지 방금도 말했지만 임성환 작가의 특성상 이미 어떤 일이 아주머니에게 벌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이 내렸든 빙의가 되었든 지금의 아주머니는 도우미 아주머니가 아닌 거고, 그런 아주머니가 이은성에게 저 말을 누가 한 건지 아냐? 라고 물은 건 전생에 이은성이 저 말을 누가 하는지 들었던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래서 아주머니는 너 이 말 알잖아, 누가 했었는지 잘 생각해보라며 이은성에게 물어본 거죠. 그럼 과연 아주머니의 몸속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걸까? 가장 의심되는 건 역시나 오이지. 도우미 아주머니가 어제 거실에서 넘어진 건 제 예상으론 오이지가 범인이 맞습니다. 대놓고 자기 엄마에게 아이를 입양하라며 자신은 게이기 때문에 자식 취급도 안 하니 아주머니 슬리퍼에 소변을 봐놓은 거죠. 오이지 물그릇 놔주러 가다 미끄러졌다고 했으니 물 때문은 아니고 소변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넘어져 머리를 다친 아주머니의 몸에 오이지 전생의 영혼 혹은 오이지의 영혼이 들어간 거죠.
그럼 만약 아주머니의 몸에 빙의한 게 오이지가 맞다면 오이지는 왜 아주머니의 몸속으로 들어간 걸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디선가 슬쩍 본 글에서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현생의 부모 자식의 천류는 전생의 어변에서 시작된다. 즉 현생에서 이은성과 오이지는 반려견과 인간이지만 부모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전생에 무언가 업보가 있는 관계인 거고, 오이지가 개여서 하지 못했던 말들을 아주머니를 통해 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 싶은 거죠. 혹은 이 드라마에는 꼭 필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전생과 현생을 이어줄 매개체. 물론 자연스럽게 끌리는 인연의 감정 때문에 두리안과 돌쇠, 소조와 등명 모두 조금씩 새로운 연을 쌓아가고 있지만 뭔가 직접적으로 이들의 관계를 풀어줄 매개체도 등장할 듯 싶은 거죠. 그게 바로 이 아주머니가 되는 거고요. 마치 전생을 훤히 내다보는 무당 같은 모습으로 백도이 가족과 두리안의 이야기를 잘 풀어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스크림 2통 먹고 배탈 난 김소저. 치감과 리안을 남겨두고 화장실로 향했는데요. 그녀가 볼일을 보는 동안 숙적 아일라가 치감에 있던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소저를 보자마자 또다시 급발진을 시작하죠. 그녀의 첫 번째 공격은 프로포즈 공격이었습니다. 소저 보란듯이 청혼 반지를 보여주며 치감에게 오늘 프로포즈를 받았다 자랑했죠. 이것 봐라, 나 오늘 청혼 받았다, 야고르지? 딱 이런 느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소저는 속은 쓰릴지언정 축하를 건넵니다. 어차피 현생에서 정해진 인연, 어쩔 수 없는 걸 아는 거죠. 하지만 아일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쩔 TV를 동반한 두 번째 공격을 시작합니다. 바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취급을 하는 거죠. 어쩔 TV도 모르면서 무슨 연기를 하냐, 무식한 게 제대로 할 수나 있겠냐, 괜히 등명이 커리어에 먹칠하지 말고 빠져라. 순간 참았던 분노가 폭발한 김소저. 내가 조선 사람이라 현생 말은 잘 몰라도 정도령 대본 다 읽었고 감정도 다 느꼈다며 아일라 앞에서 바로 연기를 시작해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11회 예고편에 나온 그 장면일 겁니다. 캐릭터에 푹 빠진 채 대사를 읽어가는 김소조와 갑작스러운 연기에도 그걸 또 상대역답게 다 받아쳐주는 등명이. 이게 말이 연기지 소저는 반 이상 진심이기 때문에 연기가 더 절절했을 거고, 등명이는 또 그걸 받아쳐주면서 뭔가 알쏭달쏭한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당연히 그걸 직관한 아일라는 분통이 터지겠죠. 소저의 연기가 자신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괜찮은 건 둘째치고 두 사람의 모습이 이게 연기인지 현실인지 헷갈렸을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빌어먹을 기분을 드라마 방영 내내 느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아일라는 최후의 수단으로 장세미를 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등명이가 신인과 연기하는 건 그렇다 쳐도 왠지 소저가 등명일 꼬시려고 한다는 듯이 이간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세미가 본격적으로 소저와 등명일 떨어뜨려 놓기 위해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고편에 등장한 소저 얘기를 백도이와 나누는 장면, 소저에게 무언가 시키는 장면, 모두 장세미가 아일라의 말을 듣고 김소저와 두리안을 쫓아내려 하는 장면이 아닐까요? 과연 김소저는 아일라의 방해를 뚫고 다시 한번 등명과 사랑을 할 수 있을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어제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